안녕하세요. SN아트입니다. 오늘 제가 그리려고 하는 소재입니다. 그냥 아주 푸른 녹음만 있는 듯한 그런 들길이에요. 저 멀리 하늘에 구름이 있고 근경에 이 나무 무리들, 좀 자유로운 터치로 나무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스케치를 먼저 한번 해볼게요. 멀리 지평선이 거의 중앙에서 조금 아래쪽으로 지평선을 잡을게요. 항상 스케치를 하실 때는 지형을 먼저 읽어주셔야 돼요. 지형을. 그 다음에 지형이 어느 정도 나오고 길이 나오고 그 다음에 나무를 심고 이제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대부분의 분들은 그냥 뚜렷한 개체를 자꾸 먼저 그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먼저 지평선 잡고 그 다음에 길을, 자, 길의 시작점이 중앙에서 조금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약 3등분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3등분. 요 3등분까지는 이제 그대로 내려오는 듯 하다가 여기서 쭉 굽어져. 이렇게 돌아가는 듯한 길인 것 같아요. 이렇게. 그리고 논이고요. 자, 논이 멀리 있는 논, 그 다음에 가까이 있는 논, 그리고 앞쪽에 근경은 자, 이런 풀들이 놓여 있습니다. 한 덩어리의 풀, 거기에 또 다른 한 덩어리의 풀 있고요. 그러면 근경의 비율이 이 정도가 차지한다면 멀리 중경과 원경은 요 정도 비율밖에 안 돼요. 여기서까지. 항상 비율 대비를 잘 하셔서 밑그림을 그려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왼쪽으로 뻗어오는 길 옆으로 조그맣게 둔덕이져 있는데요. 쭉 오다가 거의 수평에 가깝게 올라가요. 자, 여기에 이제 잡풀들이 막 이렇게 놓여 있죠? 자, 뒤쪽, 앞쪽 이런 잡풀들. 여기서 약간 언덕이 집니다. 이렇게 언덕이 집니다. 이런 지형에 대한 것을 먼저 스케치 단계에서 어느 정도 좀 파악을 해 놓으셔야 돼요. 그다음에 가운데. 그리고 여기에 이제 나무들이, 우람한 나무들이 서 있습니다. 이 나무 앞쪽에 키가 낮은 나무. 멀리 지평선 가까이에 산들이 굉장히 낮게 보이죠. 일단 이곳은 원경입니다. 우리가 근경과 가까운 곳과 먼 곳의 느낌은 그것이 바로 원근감이잖아요. 원근감이 굉장히 풍경화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원근감을 나타내기 위해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밀도를 낮추는 방법. 뒤쪽에 터치의 수를 줄인다든지, 터치의 수란 얘기는 얼마나 붓질을 하느냐 그것이죠. 그리고 대비를 적게 하셔야 되고요. 밀도를 낮추셔야 됩니다. 그리고 경계를 너무 뚜렷하지 않게 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멀리 보낼 수 있는. 여기 먼 산이 있다고 하늘과 먼 산과의 경계를 너무 뚜렷하게 그냥 칼로 자를 듯이 그렇게 뚜렷하게 하시면 모양은 멀리 있는 원경인데 굉장히 눈에 선명하게 들어옵니다. 우리는 이미 굉장히 두꺼운 공기청을 통해서 이 멀리 있는 산들을 보는 상황이거든요. 우리가 이것을 선명하게 보신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카메라라는 기계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는
풍경을 우리는 그리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 이제 하늘에 구름. 자, 구름을 이제 하나 정도로 이렇게 이제 집어넣을 건데요. 구름은 위쪽은 빛을 받아서 밝아요. 아래쪽은 하늘과 같이 흩어집니다. 이렇게 흩어집니다. 구름은 이제 하나 정도를 할 거고요. 이것은 제가 종이 지금 뭔가 묻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묻어 있는 건데요. 그리고 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하늘과 구름의 경계 부분만 티슈를 닦아주세요. 구름의 경우 위쪽에는 빛을 받기 때문에 이 아웃라인이 선명합니다. 아웃라인이 선명한데, 자, 아래쪽에 구름의 어둠이 하늘색보다 조금 더 어두워야 돼. 그래서 여기다가 조금 더 합니다. 자, 두꺼운 구름의 덩어리를 만드는 거죠. 이쯤에도 구름의 어두운 부분이 하나. 제가 쓴 색은 피콕 블루입니다. 다른 색을 섞지 않았고요. 자, 멀리는 구름이 이렇게 작게 조각이 납니다. 이렇게. 구름 덩어리에서 약간의 음영을 만들어줍니다. 지나치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하나만 있으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휴지를 가지고 한번 닦아 볼게요. 자, 요 정도로 하겠습니다. 수채화 그림은요, 모자람이 과함보다 더 좋아요. 또 다르게 말하면 이제 어떤 유명하신 화가분이 말씀하신 건데, 수다스러움은 과묵함보다 못하다. 수다스러움보다 과묵함이 더 낫다. 이 말은요, 굉장히 은유적이지만 너무 지나친 묘사는 오히려 안 좋다는 뜻이죠. 이 정도에서 끝을 내고요. 멀리 있는 원경을 약간 여기가 젖었을 때 하겠습니다. 물칠이 칠해져 있는 상태고요. 밑에까지 물칠을 해주셔도 괜찮아요. 멀리 있는 논인 것 같아요. 벼가 익어가는 것 같기도 하고 가을 풍경 같기도 하고요. 수평의 느낌으로 그냥 이렇게. 자, 마르기 전에요. 멀리 있는 원경을 그리겠습니다. 녹색 같지만 사실은 녹색이 아니에요. 블루가 많이 들어가 있는 녹색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셉그린이나 후크스 그린이나 이런 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녹색인데요.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이런 셉그린에다가 저는 라벤더를 섞었습니다. 라벤더. 진짜 이런 색이에요. 생생한 녹색은 아니지만 약간 블루가 가미된 그런 녹색이 나오거든요. 자, 이 정도의 색을 만들어서 젖어 있는 상태에서 먼 쪽에 그러면 경계가 뚜렷하지 않게 나오면서 여기는 지평선처럼 수평으로 해주세요. 자세히 보면 뭐 들쑥날쑥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것을 의도적으로 만들려 그러면은 어떻게 좀 그림이 그림스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습식으로 인해서 젖어 있는 상태에서 함으로 인해서 경계가 뚜렷하게 나오지 않게 해주시고요. 항상 아래쪽은 조금씩 더 어둡게 합니다. 여기 만들어 놓은 색에다가 프루시안 블루를 섞어주세요. 이렇게. 저 아래쪽으로는 자, 변화를 줍니다. 뭔가 변화만 보여주면 돼요. 이게 뭐라는 거를 설명하실 필요는 없어요. 자, 아직도 여기가 젖어 있기 때문에 살짝 번지는 거 보이시죠? 논둑이 중간중간에 보이거든요. 그 수평의 논둑만 표시를 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짝 젖어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왼쪽에는 작은 나무들의 무리가 보입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논의 색을 조금 더 진한 옐로우 오카를 좀 섞어서 밝은 황토색 계열이죠.
자, 여기는 마른 풀을 직접 그리는 게 아니고 마른 풀에 애벌칠을 하고 있습니다. 올리브 그린색을 같이 섞어서 먼 쪽은 최대한 섀도우를 또렷해서 선명하지 않은 터치를 해줍니다.
이제 가을인 듯 하여서 여기가 붉은 계열의 판타 시에나를 앞쪽에 조금, 물론 사진에는 색상이 없거든요. 붉은 계열의 색상을. 자, 오른쪽 앞쪽에는 그냥 형태가 뚜렷하지 않은 잡풀들이죠. 그대로 잡풀의 느낌을 편안하게 자유로운 터치로 중경보다 더 멀리 있는 거는 절대 진하게 해주시면 안 돼요. 자, 여기서 지면에 닿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부분 조금만 더 해주시고, 여기에 무언가 잡풀이 있다는 느낌은 이런 터치 하나로도 충분합니다. 오른쪽 보이는 잡풀들의 무늬도 저렇게 똑같이 그리기는 힘들잖아요. 그래서 어떤 느낌만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이렇게 너무 깔끔하게 정리를 하면 논길 같은, 시골길 같은 느낌이 안 들잖아요. 조금 풀어줍니다, 이렇게. 이쪽이 완전히 마르고 난 다음에는 갈피를 이용해갖고 조금 거친 질감을 만들어 볼게요. 그 다음에 흙길이라는 느낌으로 왼쪽에 큰 나무들의 무리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요, 제가 붓을 여러 가지 쓰고 있는데 한번 다양하게 해서 한번 해볼게요. 우선 제일 밝은 부분, 그리니시 옐로우,
그리니시 옐로우입니다. 색에 대한 거는 여러분들이 각자 재해석하셔도 괜찮아요. 자, 여기 가장 밝은 부분. 툭툭 튀어나갑니다, 이렇게. 아웃라인을 깔끔하게 하시면 나무 같지 않죠? 자, 레몬 옐로우를 조금 더 섞었습니다. 이 레몬 옐로우는 약간의 녹색기가 감도는 노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뭇잎 같은 거 하실 때 빛 받는 부분 할 때 이 레몬 옐로우가 아주 잘 어울립니다. 다 메꾸지 마시고요, 이렇게. 자, 그 다음 뒤쪽에 자, 조금 더 진한 색그린을 만들어서 젖어 있는 상태에서 자유롭게 한 번씩 이렇게 터치를 해줍니다. 이렇게. 이제 터치를 하실 때 보통 초보분들은 계속 같은 간격, 같은 굵기, 같은 방향 이렇게 하시는데요. 그렇게 하지 말고 좀 다양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엔 좀 작은 붓을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절대적으로 아주 어두움이 심하게 나오면 안 돼요. 아주 심한 어둠은 이쪽에 이제 깔 거거든요. 자, 이렇게 덩어리 지는 느낌, 이파리 느낌을 바깥으로도 툭 건드려주고 떨어뜨려주고, 자, 어딘가는 좀 더 많이 어둠이 몰려있고, 자, 요거 하면서 아래쪽에 마른 풀들의 느낌도 살려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자, 어딘가는 아랫풀과의 경계가 뭉그러지고 어디는 정확하게 나오고 이렇게 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 터치의 밀도도 외곽으로 갈수록 밀도수를 줄여야 됩니다. 자, 이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에 바깥으로 돌출되는 거는 제가 자, 요런 펜붓을 이용해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늘은 이미 다 되어 있고요. 올리브 그린은 좀 더 진하게 섞어서 지금 했는 색보다 조금 더 진한 색을 만들어요. 이렇게 눕혀도 되고요. 이렇게 세우세요. 자, 세우면서 자연스럽게 자, 요 정도 합니다. 근데 한 번 더 좀 더 진하게 만들어서 안쪽으로 바깥 말고 안쪽으로
부채꼴 붓을 이용하시면 약간의 이렇게 공기구멍을 남겨주기 때문에요. 좀 자연스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붓을 이용해 가지고도 한번 또 해볼게요. 가장 본인에게 익숙한 붓으로 하시면 됩니다. 근데 붓마다의 그 붓털의 특성에 맞게 아주 최적화된 테크닉을 쓰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줄기를 한번 그어 볼게요. 줄기는 조금 진하게. 나무를 그리실 때는 항상 나무 잎의 덩어리를 먼저 그리시는 게 좋아요. 근데 제가 이쪽에 이파리 덩어리를 조금 덜 해가지고 줄기를 그려놨습니다. 아래쪽에 너무 좀 덩어리감이 덜 나온 것 같아서요. 아래쪽에 조금 터치를 더 할게요. 자, 왼쪽에 이제 큰 나무 덩어리를 하기 전에 왼쪽에 저기 뚫린 하늘을 색을 칠해야 될 것 같네요. 제가 잊어버렸습니다. 자, 피콕블루 군데군데 좀 뚫어 놓을 거예요. 근경에 있는 나무 덩어리이기 때문에 요 하늘이 마를 때까지 좀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조금 부족한 부분, 여기 언덕 부분요. 앞쪽에 그 논두께 시골길 이 거친 질감을 조금 나타내 볼게요. 바닥에 깔려있는 색깔보다 좀 더 진한 색. 번트, 로움버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로움버. 조금 되게 풉니다. 자, 로움버. 이 팔레트를 기울여 놓으니까요. 물이 그냥 줄줄 흐르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 많습니다. 이거를 바닥에 눕혀 놓으니까 또 물감이 잘 안 보이고 이젤 기울기로 세우니까 물감은 줄줄 내려가고 좋은 방법이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실제로 이렇게 혼색하는 걸 보여드리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휴지에 한번 물감이 너무 많은 상태는 갈필이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물감을 붓에 묻힌 다음에 한번 그냥 이렇게 수분만 날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한 다음에 자, 여기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갈필 나오죠? 이렇게. 근데 너무 나란히 가면 좀
좀 딱딱하잖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갈피를 너무 멀리까지 하시면 안 되고요. 앞쪽만 살짝 해주세요. 자, 여기서 갈필이 많은 듯 해서 이 부분은 또 살짝 풀어줄 거예요. 인위적인 느낌이 나지 않도록 해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좀 자연스러워졌어요. 저 위에 하늘이 마를 때까지 앞쪽에 조금 더 보완하겠습니다. 풀 같은 경우에도 뿌리 쪽을 항상 조금 더 강조를 해주세요. 자, 이제 뒤쪽에 아주 그 덩어리, 넓은 덩어리에 숲을 하겠습니다. 자, 후크스 그린입니다. 셉 그린하고 후크스 그린하고 차이가 좀 더 자연스러운 것은 셉 그린이고요. 후크스 그린은 좀 더 아주 생생한 느낌? 한번 비교해 볼게요. 여기서. 자, 이거는 셉 그린이에요. 셉 그린.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너무 튀지 않는 녹색. 이것은 후크스 그린입니다. 한번 보세요. 이런 색입니다. 후크스 그린, 셉 그린. 그래서 이것은 이번에 후크스 그린으로 앱을 칠을 할 거예요. 조금 색감의 차이를 두기 위해서.
후크스 그린에 올리브 그린을 조금 섞겠습니다. 이제 좀 어둠을 찾아갈게요. 이번에는 후크스 그린에 울트라마린 블루를 좀 섞을게요.
자, 이제 저 앞에 큰 나무에 기둥을 하겠습니다. 아주 진한 색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벤다이크 브라운, 세피아, 어둠 속에 있는 나무 기둥이기 때문에 빛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자, 이것으로 끝을 내겠습니다. SN아트 구독과 좋아요로 많이 응원해주세요. 많이 공유해 주시고요. 감사합니다.